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52시간 제도가 2021년 7월 1일자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 적용이 됐습니다. 이미 됐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대화하다 보니까 52시간 제도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좀 더 있어서 이런저런 대답을 해드리다가 가인즈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른 영상에서 노무사님들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뭐 참고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경영자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포인트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일단 법안의 핵심 내용은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하지 말고 일주일에 52시간 초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로자랑 합의하거나 단체적으로 협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하다. 계약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탄력적 근무 시간이나 유연 근무 제도를 노사 합의로 혹은 개인 계약에 의해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좀 드뭅니다. 기본적인 법의 취지는요. 너무 오래 일하지 말자. 아마 이 제도의 도입 시기가 아마 저녁이 있는 사람 이야기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일자리 나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생산성 논리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고용 논리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52시간 제도의 핵심은 언더백 기업에게 있어서 크게 영향 없어요. 어차피 포괄임금 산정 중심으로 해서 주당 52시간 이하로 일해왔고 제조업은 좀 타격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야 돼요. 교대제도 준비하셔야 되고 추가 채용도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유통업이라든가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하거나 서비스업 하는 경우는요.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요. 이건 뭐의 문제입니까? 예, 휴일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관공서가 정한 휴일, 그러니까 이른바 빨간날 그거 휴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회사들이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빨간날을 사용을 했는데 그런 기업들 꽤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별로 뭐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비용 절감은 좀 되지만 그거 좀 전체적인 흐름이랑 좀 안 맞습니다.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이른바 빨간날을 연차를 소진했던 기업 입장에서는요. 7월 1일자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는 똑같이 그냥 관공서가 쉬는 날, 빨간날은 그냥 우리 회사도 빨간날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5개 정도 되잖아요. 그거 그냥 휴가로 추가로 부여하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연차를 그동안 소진해 왔다. 그러면 6월 말일까지는 적용을 하시되 그 이후에는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근로계약서에 이미 이게 반영됐다 하더라도 굳이 뭐 노동관계법규는요. 근로계약보다도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이 적용되면 그걸 당연 우선 적용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굳이 안 바꾸고 바뀐 거는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그럼 바뀐 거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안 바꾸고 적용하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휴일과 관련돼서 휴일에 근무하면 월대 1.5 줬잖아요.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일요일 날 그 휴일 날 근무를 했으면 15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바뀐 법에서는요. 8시간을 초과하는 것부터는 100%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에 준하는 시급으로 줘야 된다. 요 정도 하나만 더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언더백 기업에게 적용되는 그 근무 시간, 교대제 뭐 이런 것들은 제조업 현장에서는 좀 필요하지만 이미 어차피 뭐 이렇게 추가 걸고 야근하고 오래 일하는 구조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준비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휴가나 휴일 관련돼서 조금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한두 개만 다루고 보겠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주일에 3일 일하면 45시간이 되는데 이 경우 주 52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가? 질문.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에 15시간씩 했다. 그리고 주당 52시간을 안 했다. 법 위반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다. 이게 엔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이상을 해도 위반이고 주당 52시간을 초과해도 위반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위반해도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근무 시간이 총 12시간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 잘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40시간 소정근로 외에 연장근로를 12시간 채웠어요. 52시간을 했어요. 채웠는데 더 일을 해야 돼요. 일요일 날. 그래서 더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주에 대체휴가를 지정했어요.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것도 위반입니다. 노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주당 52시간을 탄력적 근무 시간이나 선택적 근무 시간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는데 긴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당장은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나중에 3년 동안 공소시효가 유효하기 때문에 임금 채권도 3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확인 잘 하셔가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해주는 노무사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근무 시간에 집중하고 성과 중심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과거에는 오래 일하고 좋은 태도가 있으면 좋고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근무 문화였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업무에 집중하는 방식, 야근 많이 한다고 좋아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게 성과 중심의 문화를 확산하고 그러니까 KR을 규정하는 겁니다. O와 KR을 규정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핵심 결과가 뭐냐? 거기에 결과를 요청하고 신입사원 때부터요. 신입사원 때부터 임원들에 이르기까지
결과 중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과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직 문화가 바뀌는 것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에 부응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형 근무 문화이기도 하고요,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52시간 제도, 제가 판단할 때는요,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휴일 육아의 문제고 조직 문화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외적인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게다가 MZ세대는요, 시간을 관리하면 안 되고 결과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조직 문화 그리고 경영의 방식을 점점 이동해 가시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Business is life.